안녕하세요. 공동주택 아파트 관리정보 채널 공정TV입니다. 우리의 주변에는 다양한 건물이 있습니다. 상가, 오피스텔, 주상복합 아파트 등 한 건물에 여러 개의 구분 소유권이 존재하는 이 건물들을 집합건물이라고 하는데 아파트와는 구분되어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집합건물이란 무엇인지와 집합건물 관리의 당사자와 의결 방법에 대한 영상입니다. 집합건물이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상가, 오피스텔, 주상복합, 아파트 등 구분 소유권이 존재하는 건물을 말합니다.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을 별도로 적용하고 있어 아파트를 제외한 다른 집합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이용하고 거주하는 집합건물은 공동으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입주민을 대표하는 관리인을 투표 등으로 선임을 해야 합니다. 집합건물 관리의 당사자에 대한 내용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집합건물 관리인의 선임과 해임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구분 소유자가 10인 이상일 경우 이를 대표하는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일 필요는 없으며 임기는 아파트와 같이 2년 범위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의 결의를 통해 선임되거나 해임됩니다. 다만 규약에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관리인의 부정이나 직무수행이 부적절한 경우에 각 구분 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관리인이 하는 일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인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건물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집행합니다. 집합건물의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와 변경에 대한 업무.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 금액과 공용 부분을 관리하면서 발생한 비용 등을 구분 소유자에 청구 및 징수하는 업무. 관리단의 사업 시행과 관련한 관리단을 대표하는 업무. 그 밖에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을 수행합니다.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내용입니다.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와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에게 매년 1회 이상 사무보고를 해야 합니다. 관리인의 사무보고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 금액과 비용의 산정 방법은 월 1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관리비와 각종 비용의 징수, 지출, 적립 내역에 관한 사항, 관리단이 얻은 수입 및 사용 내역에 관한 사항, 관리위탁 계약 등 관리단이 체결하는 계약의 당사자 선정 과정 및 계약 조건에 관한 사항, 규약 및 규약에 기초하여 만든 규정의 설정, 변경, 폐지에 관한 사항, 임직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건물의 대지, 공용 부분 및 부속 시설의 보존, 관리, 변경에 관한 사항, 관리단을 대표한 재판상 행위에 관한 사항, 그 밖의 규약 및 규약에 기초하여 만든 규정이나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서 정한 사항. 집합건물에서는 관리단이 구성되면 이렇게 다양한 내용으로 사무보고를 해야 합니다. 집합건물 관리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합건물에는 다양한 구분 소유자와 점유자가 존재합니다. 이들의 의사를 교환하고 결정을 내리는 의결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관리단을 두어 담당합니다. 관리단의 역할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단은 건물에 대한 구분 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 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당연히 설립되는 단체를 말합니다. 관리단의 역할에
한 가지인 관리단, 집회의 의결을 통해 집합 건물의 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결정해야 합니다. 구분 소유자 10인 이상일 경우에 사무를 집행할 수 있는 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또한 관리단에 대해서 구분 소유자는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관리단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가집니다. 부담 비율은 관리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관리단은 집회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관리단 집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정기관리단 집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법 제32조 또한 구분 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관리단 집회 소집을 청구하면 관리인은 임시관리단 집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청구 일주일 내 관리인이 청구일로부터 2주일 이내 관리단 소집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미이행 시 구분 소유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시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관리인이 없는 경우 구분 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은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법 제33조에서는 구분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 절차를 생략하고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리단이 집회되었다면 의제에 따라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의사결정은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 의결합니다. 의장은 관리인 또는 집회를 소집한 구분 소유자 중 연장자가 됩니다. 의사록을 작성해야 하며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입하고 의장과 구분 소유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해야 합니다. 구분 소유자는 1인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관리단에 신고한 경우 그 대리인은 집회 참석과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의결권 행사 전 의장에게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구분 소유자는 의결에 대하여 불복을 할 수 있습니다. 집회의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 또는 결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의 취소 해소를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분 소유자가 많은 집합 건물의 경우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앞서 말씀드린 관리단의 절차로 의사결정하기가 힘들 수가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규모가 큰 경우 관리인의 권한 남용과 절차의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관리위원회를 만들어 의사를 결정합니다. 관리위원회는 일정 수의 구분 소유자들을 위원으로 선출하여 집합 건물의 관리에 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기구입니다. 관리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규약으로 2년 이내의 범위의 임기를 정하여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위원은 구분 소유자 중에서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의해 선출해 관리인의 사무집행을 감독합니다. 관리인은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관리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리규약으로 이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청구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관리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소집 청구가 있은 후 위원장이 2주일 이내에 회의일을 정하고 소집 통지 절차를 일주일 이내 소집해야 하며 청구하지 않으면 소집 청구자가 관리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관리위원회 소집 요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위원회에 5분의 1 이상 청구하거나 관리인이 청구할 수 있으며 관리규약으로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관리위원회의 의결 방법은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규약에 정한 바가 없으면 위원회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위원회 질병, 해외 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리위원회 결격 사유입니다. 위원은 집합건물법 시행령에 의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 및 피성년 후견인인 파산 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과실범은 제외됩니다. 집합 건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관리위탁 계약 등 관리단의 사무와 관련하여 관리단과 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그 임직원 관리단에 매달 납부하여야 할 분담금을 3개월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상으로 집합건물 관리를 위한 관리인과 관리단 그리고 관리위원회에 대한 내용과 의결 방법 등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